지랄한의 목소리 주인공 누구? 북괴에 환영받았다는 문재인 미국엔 찬밥. 지랄의 사전적 의미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지랄병, 즉 간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극좌 매체에 속하는 CBS 노컷 뉴스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담소를 나눌 때 뒤쪽에서 튀어나온 지랄하네 라는 욕설 음성은 남북 촬영차 간 자리 싸움에서 비롯된 신경전으로 보인다고 감히 언론 매체가 뇌피셜로 추측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카메라맨은 문재인이 경선 전부터 직접 뽑은 행정관, 오직 대통령 발악이라 인물 소개하며 내 수행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행정관이었다며 목소리 판독 결과 우리 측 카메라 행정관 아닌 북측 인물로 판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그럼 북측 인물이 문재인에게 지랄하네라고 한 거였네라고 다소 조소가 섞인 반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경제인 방북 요청도 북괴 황호영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지랄하네라는 목소리 주인공은 느닷없이 북괴 인물이라고 한다며 논란 때마다 확인 불가능한 북측 핑계를 대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평양 방문에서 백두산 방문을 포함한 청와대와 북한 측 입장 발표가 서로 엇갈린 내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인 겁니다. 소통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보여주기식 소통 창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영상과 음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음성은 욕설이 아니다라며 사진 기자가 촬영을 위해 영상 카메라 앞을 비집고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영상 카메라를 건드렸는지 툭툭 하는 소리가 잡힌다. 이어 리설주 여사가 말할 때 지랄하네처럼 들리는 음성이 잡히는데 이것은 영상 카메라의 마이크에 손을 댈 때 나오는 노이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카메라 기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영상 카메라 기자가 정상과 영부인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으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와 같은 해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내뱉은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욕설로 들리는 목소리가 나온 직후 김정은과 경호원이 힐끗 뒤돌아보거나 제지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에도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한 네티즌은 배명진 교수의 소리 판별 기계는 최첨단 기계라서 음성도 소리로 둔갑시키는 희한한 재주를 지녔나 보다. 김정은, 문재인 부부 4명이 꼴깍 떠는 상황을 보면 지랄하네는 아주 자연스럽고 상황에 걸맞게 튀어나오는 의미 있는 감탄사, 즉 음성이다. 이 음성에는 한국어 고유의 입말이 지니는 강세 즉 액센트, 고저 리듬이 녹아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음성을 구별 못하는 배 교수의 최첨단 기계가 안타깝다. 그럼에도 배명진 교수는 촬영 기자에게는 구세주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모로 알려진 박성현 애국단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숭실대 배명진 교수 왈 지랄하네는 기계 소음이다. 앞으로 어려운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비위장 상할 때엔 거침없이 하이킥 지랄하네. 사람들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 내게 욕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거 기계 소음이었는데쇼라고 조롱했습니다. 나라의 TV의 판단으로는 지랄하네 이 목소리는 분명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구국하기 위한 천사의 목소리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9월 23일 뉴데일리는 문재인이 평양 방북 후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연세대 대자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곧 전쟁선언이다. 홍대 대자보 비핵화 북한 인권 사라진 가짜 평화쇼는 그만이라는 대자보 내용을 소개하며 반문재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홍대 트루스 포럼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지금 방북 이벤트로 한반도는 평화라는 형이상학적 언어에 흠뻑 취해 있다며 문재인과 김정은이 냉면 먹고 백두산에서 산책하고 손잡고 만세하면 평화가 옵니까라고 했습니다. 숭실대 트루스 포럼도 청춘은 암담한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VOA 기사 IAEA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 퍼주기에만 몰두한다며 조선사설 금융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철도 85조 원, 도로 41조 원 등 153조 원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도 112조 원으로 예상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했습니다. 평양 환영 행사에 북괴 주민 강제 동원된 내역들은 살짝이 개무시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최고의 환영을 받았다고 자화자찬한 문재인은 추석 연휴 기간 북괴 김정은과 밀담한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방미했습니다. 평양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찬밥 신세가 된 문재인이 마주쳐야 했던 건 애국 우파 단체들의 피켓, 플랜카드 시위였습니다. 일본의 진보 성향 신문인 도쿄신문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의 연내 실시 방침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측이 남북 정상회담 뒤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진위를 묻자 한국 측은 관련 교섭은 청와대가 주도했고 안보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양측 간 의견차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방북 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직후 미국 측은 한국의 합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재 반입 등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 측은 연내에 실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착공식일 뿐 제재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반복해 물었지만 한국 측은 계속 비슷하게 설명했다고도 신문은 전했습니다. 남북경협, 동맹국 미국과 충분한 상의나 협의 없이 제멋대로 협약에 사인해놓고는 문재인이 미국 가서 트럼프를 설득하겠다고요? 이미 문재인 좌파 정권은 트럼프 중간 선거와 종전선언을 연계시켜 트럼프에게 유불리 관계를 따져보라고밖에 달리 설득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이미 미국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물음표를 던지며 일제히 반격을 가하는 형국입니다. 한편 네티즌 수사대는 뉴욕 JFK 공항에서 쇼하는 한가한 문재인과 바쁜 아베 총리 비교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아베 총리는 비행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미국 측 관리와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기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끝에 문을 열고 대기 중인 미국 측 경호 차량이 보입니다. 트럼프와의 만찬장인 뉴욕 트럼프 타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마중 나온 미국 측 담당자도 없는데 자주 얼굴 보는 주미대사와 마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듯 호들갑을 떨며 악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위로 북한 선전선 동부 직원들 비슷해 보이는 한국 기자들이 때로 모여 사진을 찍느라 난리입니다. 별다른 일정도 없는 문재인은 요란한 도착 행사 쇼로 남는 시간을 때우는 듯 하다는 게 네티즌 수사대의 소감입니다. 문재인의 방북 때는 방송 언론들이 일가수일투족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보도하더니 이상하게 문재인이 미국에만 가면 보도 소식이 뚝 끊깁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 또 혼밥하는 거 아닌가라며 정작 동맹국 미국에게 냉대, 홀대, 찬밥 대우받는 처지를 조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역대급 홀대를 받는 수준인 거죠. 조성우님, 강형중님, 박영숙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